어떻게 살고 싶은가? 심부름꾼에서 여행자로. 어느 날 아침 오래된 명함 한 장을 버렸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직함은 아직도 반짝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름보다 직함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40년 동안 나는 내 이름으로 산 것이 아니라 직함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명함을 쓰레기통에 넣는 순간 누군가 내게 물었다. 이제 어디로 출근하시나요?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질문은 바람이었고 대답은 내 안에서 흘러나왔다. 이제는 나에게 출근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오래된 꿈 하나를 찾아 걷기 시작했다. 젊은 날의 나는 늘 심부름꾼이었다. 상사의 심부름, 조직의 심부름, 가족의 심부름, 세상의 심부름. 새벽 첫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하루는 이미 남의 것이었다. 작은 책상 하나가 내 세상이었고 매달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는 월급이 내 삶의 무게를 결정했다. 승진을 위해 자존심을 접는 일도 배웠다.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하는 말을 먼저 익혔다.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지만 속에서는 매일 작은 별 하나가 꺼져갔다. 골목 끝 허름한 술집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허공을 향해 한숨을 마시는 사람들. 나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삼켰다. 계절은 늘 뉴스가 알려주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그제야 봄이 온 줄 알았다. 폭염이 시작됩니다. 그제야 여름이 왔다. 추석이 지나면 한 살이 더해졌고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또 한 해가 사라졌다. 나는 달력을 넘기며 살았지. 시간을 살지는 못했다. 어느 날 정년퇴직이라는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회사에서는 꽃다발을 주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내게 물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심부름을 하실 겁니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플랫폼에는 은퇴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 손에는 두꺼운 이력서를 들고 있었지만 기차는 오지 않았다. 그때 흰 모자를 쓴 노인이 다가와 내 손에 낡은 지도를 건넸다. 지도에는 길도 주소도 없었다. 오직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주인을 찾으시오.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묻자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평생 심부름만 하다 보니 잃어버렸잖아. 눈을 뜨자 새벽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연금이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 이제 좀 쉬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쉬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뤄서 늙는다는 것을. 100년을 산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형벌일 수도 있다. 만약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장수가 아니라 긴 기다림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욕망을 배우기로 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더 많이 살아보려는 욕망. 더 늦기 전에 나 자신을 만나려는 욕망. 돈도 중요하다. 건강도 중요하다.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삶의 균형이다. 나는 평생 남의 시간을 관리했지만 내 시간을 설계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기로 했다.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괜찮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생은 나에게 조금쯤 이기적이어도 된다. 내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 하나 정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품을 수 있겠는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더 걷지 못한다. 걷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걷는다. 걷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언젠가 나는 70살이 되면 모델이 되고 싶다. 누군가는 웃을지 모른다. 그러나 런웨이는 젊은 사람만 걷는 곳이 아니라 인생도 하나의 런웨이다. 나는 여행하는 시인이 되고 싶다. 시는 바람에게 배우고 사진은 골목에서 발견하며 여행은 사람에게서 길을 찾고 싶다. 100개의 나라를 걸으며 알게 된 것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국경을 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워킹한다. 무대는 도시의 횡단보도일 수도 있고 산길의 오솔길일 수도 있으며 공항의 긴 통로일 수도 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포즈이고 숨결 하나하나가 삶의 리듬이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죽는 날까지 여행자로 걷고 죽는 날까지 시를 쓰며 죽는 날까지 품격을 연습하는 모델로 살 것이다. 인생이라는 세계 무대에서 마지막 조명이 꺼지는 순간까지 나는 가장 아름다운 워킹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벽 5시 창밖 희미한 햇살 주전자에서 힘이 오른다. 천천히 운동화를 신는다. 시계를 차지 않는다. 정장을 입지 않는다. 그 가벼운 셔츠 모자를 쓴다. 문을 연다. 새벽 공기가 들어온다. 40년 동안 나는 늘 누군가에게 출근했다. 은퇴 후 나에게 출근한다. 한강변을 걷는다. 사람들과 인사한다. 천천히 웃는다.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믿었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느라 계절은 모두 뉴스에서 만났다. 벚꽃도 장마도 첫눈도 신문 속에서만 피었다. 전화기, 컴퓨터, 퇴근하는 사람들, 빈 복도.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점점 나를 잃어갔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도. 은퇴식, 꽃다발, 박수, 엘리베이터,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뒷모습. 퇴직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누구의 심부름을 하지? 누구에게 지시를 받지? 나무, 햇빛, 바람.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걸으면 된다. 걸으면서 몸을 살리고, 걸으면서 마음을 고치고, 걸으면서 사람을 다시 만나면 된다.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휴식을 즐긴다. 시장, 카페, 공원, 친구, 사진 찍기, 시를 적는다. 예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 지금은 시간이 더 귀하다. 돈은 벌 수 있지만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공항, 배낭, 기차, 골목, 바다, 산, 외국 거리. 나는 100개가 넘는 나라를 걷고 있다. 그런데 가장 먼 여행은 나에게 돌아오는 여행이었다. 모델 워킹 연습, 거울, 자세, 미소. 시집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선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나이에 나는 웃는다. 나이는 포기하는 이유가 아니라 품격을 배우는 시간이다. 노을, 끝없는 길,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 나는 심부름꾼으로 살았다. 이제는 여행자로 살아간다. 오늘도 걷는다. 그리고 내일도 걷는다. 죽는 날까지 품격 있게.